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올해도 일부 빅테크 기업이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주도주인 AI와 반도체 기업의 매수가 집중되자 월가에서는 지난해 증시를 이끌었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구성 종목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하면은 그 뭐죠? 그 옛날에 황야의 7인 막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이냐라고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르쳐 주세요. 종목이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한 네. 엔비디아, 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애플, 테슬라, 알파벳 이렇게 해서 총 7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제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인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은 시가총액으로 이 그 종합 주가 지수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이들이 올라가면서 S&P 500에 대한 그 왜곡 현상들이 좀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을 빠지니까 그래서 네, 네. 이들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그런 것이 작년 가을에 있었을 정도로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애플, 알파벳, 그 테슬라는 조금 테슬라는 주춤한 조금 거죠. 이제 주춤하죠. 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묶어서 이렇게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도 이런 게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말고도 여러 개 그 신조어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쭉 역사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왜 2010년대 초반에 그 TGIF 있지 않았었나요? 그 트위터, 구글, 예, 그런 거 아이폰 예,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페이스북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뭐 빵이라고 부르고 그 전으로 가면 네. 훨씬 더 전에 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니프티50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형주들만 가는 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갔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빵이라는 주식이 이제 이게 나온 건 이제 신경제로 국영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는 어떤 신호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런 것 있겠죠. 같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백화점 기업이라든지 소매 기업들 이런 것들에서 네, 네. 우리가 새롭게 이제 얘기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꽝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때 네. 그 올라가는 주식들을 하나는 이제 묶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년대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었죠. 맞아요. 예. 네. 자동차, 화학, 정유. 예, 차화정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국 경제와 기대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네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나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제가 네. 기억하기는 차화정이 거의 뭐 한 1년 반 정도로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니까 이 차화정 시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포항의 시대 이런 또 7종목, 5종목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 하나는 또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네. 이런 개념. 우리가 이제 차화정이 갈 때는 중국과 같이 고도 성장을 했을 때고 네. 니프티50도 이제 미국이 막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었고 네. 우리가 빵이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 아이폰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한번 일어났고 네.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본다라면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된 거고 네. 지금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면서 또 그런 달라지고 있죠. 네, 또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네.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빵 하면은 페이스북, 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예.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작년에 아주 그렇죠. 각광을 받다가 지금 다시 또 떠오르는 게 아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예.
세 개를 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판타스틱 4라 그래요? 뭐 부르기 뭐 판타스틱 4라고도 하고 네. 뭐 M&M이라고 이제 초콜릿과 비교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앞자를 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뭐 너무 과거보다 이제 빵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애플과 인터넷이 이제 된 거죠. 네. 휴대폰의 혁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산업 체계를 좀 바꾼 기업들이 많았었죠. 네. 인터넷 기업도 있고 하드웨어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라는 그 기가팩토리의 혁신적인 부분들 전기차 그러네요. 시대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어떻게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있어요? 이 차별화되는 소장님? 기업들 먼저 네. 이제 떨어지는 기업들을 보면 애플과 테슬라와 알파벳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애플 같은 경우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식을 팔았죠. 10년 만에 팔았어요. 네. 근데 애플은 아이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혁명의 아이콘, 혁신의 아이콘 뭐 네. 이런 단어가 붙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애플의 XR 기기 이제 눈에 쓰는 거 이게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언론에 사라진 지 꽤 오래됐죠. 나오자마자. 그러네요. 네, XR 기기가 나오자마자 사라졌어요.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XR 기기를 했는데 XR 기기가 400만 원대고요. 네. 지금 이제 써보신 분들 얘기하니까 뭐 눈에 핏줄이 터졌다라든지 어지럽다라든지 볼만한 게 없다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만들면 팔렸던 애플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네.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전기차라는 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전기차라는 게 이제 그 일부 소비자들이 하고 이제 대중화로 넘어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캐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만 네. 일단 뭐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살 사람들은 다 상태에서 네. 대중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저변이 있어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알파벳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 커뮤니티를 씁니다만 새로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성장세가 꺾였다라는 거죠. 네. 그 대신 올라가는 것들을 특징을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습니다.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회사이든지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대를 이끄는 변화의 기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판타스틱 4까지 네. 왔는데 다시 지금 주목받는 게 있어요. AI5, 네. AI5. 네.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4 종목을 이제 5개 종목을 얘기한다라면 AI5. 5 종목을 얘기한다라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 엔비디아입니다. 아니죠. 엔비디아는 하셨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이거든요. 네. 일단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그 하드웨어 컴퓨터에 들어가는 GPU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네, 네.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그 데스크탑 노트북 같은 게 D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D램에 들어가는 것은 D램은 이제 기억 장치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인텔의 CPU. 네. 딱 직관적으로 오죠. 인텔의 CPU라는 것이 계산을 하는 거고 네. 이 계산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직렬 구조로 돼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거와 맞물린 것이 이제 D램이라는 단기 기억 장치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은 정확도도 정확해야 되면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직렬이 빠를까요? 병렬이 빠를까요? 당연히 병렬이 빠르죠. 그러면 직렬 구조였던 반도체를 네. 옆으로 병렬로 나타낸 게 네. GPU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GPU 그럼 좀 헷갈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주위에 이제 조카분들이나 자제분들이 있을 때 네, 네. 컴퓨터 그래픽 카드 바꿔줘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그거죠? 네, 그 네. 컴퓨터 그래픽 카드예요. 그건데 이 그래픽 카드는 병렬 구조입니다. 인텔의 CPU와 비슷한 건데 네. 인텔의 CPU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게임하는 거 보면 네. 화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면 막 잔상도 남고 막 이러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빨라야 돼요. 네. 거기에 특화된 게
GPU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GPU는 이것도 또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뭐가 작동되느냐? 이건 계산만 하니까 네. 옆에서 가끔 알려줘야 돼요. 1 더하기 1 해라 그게 바로 HBM입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예, 네. GPU도 혼자 구동 못하고 네. HBM도 혼자 구동 못해요. 네. 그러니까 D램과 CPU가 만나야 되는 것처럼 HBM과 GPU가 만나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GPU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 예.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AMD라든지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MD도 GPU 하죠. GPU한테 서버라든지 네. 브로드컴은 이제 통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된 하드웨어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TSMC도 이제 TSMC는 조금 이제 다른 결이 다릅니다만 네.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미래고 MS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전체적인 5개 중에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가 강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빌드해서 하나둘씩 이제 들어오는 형태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가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네. 이 흐름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식시장과 산업이 이 AI라는 산업에 대한 기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이 신조어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런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워렌 버핏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 애플 주식을 팔아서 화제였는데 얼마나 팔았던 거죠 이게?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그 주식들을 이제 거의 뭐 그 1천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네. 한 10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90살이 넘으신 분이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재무제표를 통한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분이 애플을 샀을 때도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원래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네. 닷컴 버블을 사라라고 했는데 그 버핏이 그때 그랬거든요. 나는 모르는 주식 안 산다. 네. 그래가지고 버핏께서 굉장히 욕을 좀 소위 말해서 욕을 먹었던 상황인데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결국 워렌 버핏의 부는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원칙을 지켰던 거죠. 그랬던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사? 네. 이게 좀 놀랐었던 상황인데 애플이 어쨌든 1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했죠. 그런데 애플 주식을 팔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애플의 성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애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이제 저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매년 10%씩 성장했던 걸 5%씩 성장했다라고 본다라면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좀 조정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판 거를 워렌 버핏이 무엇을 하냐면 석유화학주들을 샀어요. 정유주들. 석유화학. 네. 정유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버핏이 가장 잘 아는 기존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라면 이제 다시 화석연료 시대로 갈 거다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걸 떠나서 워렌 버핏은 여전히 재무제표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이 재무제표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 기준으로 보면 살 수 없는 주식들이죠. 네. 재무제표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단지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버핏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충실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걸로 네.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3, 4년 전만 해도 정말 틈새 시장 상품에 불과했던 HBM 네. 그 고대역폭 메모리 그게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순식간에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거고 말씀하신 AI 그 5 중에서 AMD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가 지금 엄청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쭉 흐름을 보면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그럼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장 전망.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흐름이 예. 흐름의 강도에 따라 강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B2B 시장과 B2C 시장으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무슨 있다고 봅니다. 말씀이세요? B2C 시장은 뭐냐면 네.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가 만들면 소비자가 사야 테슬라 차가 판매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처음에 혁신적인 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사주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덜 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도 있고. 근데 인공지능은 B2B 시장입니다. 기업 대 기업이 만나는 시장입니다. 물론 최종 소비는 소비자가 하지만 네. 지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기업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원래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네. 두 번째는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몰라. 네. 여기에 투자 안 하면 도태돼. 지금 그 시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네. 클로바 X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 네네. 인기를 못 걸었어요. 그렇지만 막대한 투자를 했고요. 카카오도 이번 주에 IR을 통해서 막대하게 인공지능에 투자한다라고 지금 이번 하고 주 있어요. IR 예정돼 있어요. 했습니다. IR 했나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투자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몰라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하면은 도태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선도 기업이 아니다라고 아닌 평가를 거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가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의 남 걸어가는 건 따라잡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샘 알트먼이라는 예, 그 오픈 분이 그분이 인공지능과 CEO 요. 관련해서 네. 일경을 하드웨어를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경 달러요? 아니면 일경 달러. 달러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개념들을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 인공지능 시대는 굉장히 네. 오래전 됐어요. 알파고와 우리 이제 그 바둑 생각나시죠? 네, 그게 벌써 기억나죠. 10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렇게 그런데 됐나요? 네. 그거와 지금의 알고리즘 변화는 없어요. 문제는 그래요? 뭐냐면 네. 그때 당시 그걸 뭘로 돌렸냐면 CPU로 돌렸어요. 아, 근데 지금은 GPU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어마어마해. 그 우리가 이제 챗GPT 4를 쓰지만 네. 3가 작년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네. 2와 3 변한 점은 없어요. 단지 기억 계산 능력이 10,000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려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죠? 막대하게 이 분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네.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붐을 네.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샘 엘트먼의 그 투자액이 일경원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회가 될지 어떻게 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저는 우리나라 그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계속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 하드웨어? 네. 그러니까 이제 HBM을 만들어내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 투자도 좀 과잉 투자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모든 투자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올해 엔비디아에서 현재 지금 가이던스는 40만 개 서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네. 작년에 20만 개 서버였는데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따른 HBM이 들어가려면 삼성전자보다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단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 밀릴 가능성은 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투자 개념을 가지셔야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고 특히 네. 하드웨어에서 HBM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네. 반도체를 만들 때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눕니다. 네. 근데 후공정에서 HBM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공정은 우리가 이제 그 웨이퍼를 깎아서 식각하고 칩을 만드는 뭐 이런 거, 거요. 칩을 네. 만드는 건데 네. 칩을 위로 쌓는 게 후공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미 쌓는 반도체 게 그게 HBM 굉장히 이잖아요. 이제 어려우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하반기부터는 좀 차별화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투자자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그 행간을 읽으셨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테슬라나 애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 하실 것 일단 뭐 같아요. 네. 애플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같이 고민해봐야 되고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제품 이제 그 기업들이 싸울 때 가장 안타까운 게 가격 경쟁입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품질 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 동네 커피숍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 우리가 고급 원두를 쓴다 뭐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큰 차이점은 없어요. 네. 그러면 싼 거. 그 싼 걸로 가니까 서로 가격 경쟁이 되면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서 이제 손석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500만 원 한다니까 다들 낮췄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낮춘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 보조금 그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매 가격을 한 200만 원 정도 낮췄잖아요. 네, 외국 네. 회사들이. 누가 부담하느냐? 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익에서 200만 원씩 깎아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네.
과거에 우리 2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가격은 시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횟집 갔을 때 불렀던.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도 팔렸었어요. 이 자동차 업계에 어떻게 새로운 트렌드에서 자동차 업계는 원래 연말에 차값을 올리는데 네. 테슬라는 1분기에 가격을 3번이나 올렸으면서 그때 시가라는 농담들이 생겼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내린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품질 우수가 아니라 네.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싸우는 이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짧게 좀. 일단 지금 현재 저는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네. 경제 성장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11월 대선을 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영향력, 보조금 이런 것들이 180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서로 공약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바이든은 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공약집을 내세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검색 다 됩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